솔직히 말해서 이 메이크업은 얼굴이 다 한 메이크업이다. 한소희님이 되려고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고 저스트 메이크업만 따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피부톤이 진짜 하얗고 맑아요. 이거는 물론 플래시가 터진 사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부가 진짜 하얗고 창백한 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투명하게 글로우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딱 생각한 파운데이션이 바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거 색깔도 정말 예쁘고 피부 표현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데 바르기 전에 이 밀착력을 좀 보완시켜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건데 UV 프로텍터 스텝 1 진짜 쫀쫀하고 밀착력을 업시켜주는, 그리고 프라이머인데 놀랍게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 제가 또 솜털이 진짜 많은 피부거든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민들레 홀씨 같은 그런 솜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바를 때 제 피부에 바로 이렇게 밀착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그런 피부 타입이거든요. 이게 되게 쫀쫀한 제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면은 떡지더라고요. 진짜 소량만 살살살살 피부 전체에다가 얇게 발라줄게요. 여기 잘 들뜨는 부위들 있잖아요. 얇게 잘 펴발라주고, 이런 프라이머는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펴발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 발라줄 건데 여기에도 상아빛 광채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있어요. 누가 매너모드 안 해놨니 정말. 광채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있는데 제 이름은 상아인데 저는 왜 상아빛 피부가 아닌 거죠? 정말 맑게, 그리고 무엇보다 톤이 정말 예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이고 광채 표현이 정말 예뻐요. 이 파운데이션을 직접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촉촉하고 뭔가 좀 미끈미끈한 느낌? 에센스 같은 게 좀 섞여있는 듯한 텍스처 느낌이 나요. 어때요? 진짜 색깔이 뽀얗죠? 조금씩 레이어를 쌓아주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파데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라서 또 궁금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윤광 표현이 예쁘게 되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별다른 촉촉한 베이스나 막 펄 베이스 이런 거를 굳이 사용을 안 해줘도 알아서 피부가 글로우하게 표현이 된다. 근데 제 피부에는 왜 이렇게 밀착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 파데 중 하나가 바로 또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플러스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또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파워 패브릭 플러스는 이제 세미 매트한 제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촉촉한 파데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출시됐다는 거를 듣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근데 다 좋은데 저한테는 이제 밀착력이 떨어져가지고 피부 표현은 정말 예쁘고 컬러도 정말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은 밀착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제 후기는 그래요. 이 정도까지만 발라줄게요. 피부 톤은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목이랑 차이가 나니까 목에도 살짝 컨실러는 서랍 한 구석에서 발굴해 왔는데 예전에 한참 자주 쓰던 블링글로우 바이 이슬 믹스매치 컨실러, 크림 타입 컨실러 4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우선은 살몬 컬러로 다크서클의 푸르딩딩한 부분을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밝은 색깔 컬러로 2차로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이 꺼져 있거든요. 살짝 밝혀줄게요. 콧대가 여기서부터 살짝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얼굴에 약간 울긋불긋하게 뾰루지들이 좀 올라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메이크업 다 완성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으로 해줄게요. 파우더 처리해줄 건데 이 광채 느낌을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되게 가벼운 루스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루나의 컴피 투명 피니쉬 파우더.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거예요. 셋빙. 얘는 셋빙. 진짜 곱다. 이 가루 날리는 거 보이세요? 눈썹에 유분기 싹 잡아주고 이마 바깥 부분 터치해주고 얼굴 외곽 부분 쓸어주고. 진짜 가볍게 발린다 이거. 여기 코 벽 부분, 경계 부분 유분기 싹 잡아줄게요. 앞광대 부분은 최대한 터치하지 않기. 예쁜 글로우를 살리기 위해서 쉐이딩할 부분도 살짝 유분기를 잡아주면은
끝! 이제 컨투어 시간인데 에뛰드 그림자 쉐딩이고 얼굴 안쪽에는 이 회색기가 섞인 이 컬러를 사용을 해주는데 우선은 여기 눈 앞에 코 벽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코 벽이 시작되는 부위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한소희님 코를 보니까 두께감이 있으면서 높은 코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여기. 콧대가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 바깥쪽에다가 음영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콧볼은 우선은 여기 밑부분을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딱히 자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한소희님 코랑 제 코를 비교하다 보니까 콧구멍이 좀 잘 보이는 코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코가 작아가지고 콧구멍도 되게 작거든요. 옛날에 누가 그랬지? 콧구멍이 너무 작아서 혹시 숨쉬기가 좀 힘들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기하게 또 코가 높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콧구멍이 저는 좀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 끝을 살짝 얇상하게 조각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이렇게 좁혀줄게요. 저는 여기가 보면은 끝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이 동그란 거를 축소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한소희님은 또 얼굴형도 완전 되게 예쁜 볼륨감 있는 V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V라인을 최대한 따라해보기 위해서 여기 부분 많이 깎아줄게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얼굴형이 막 넙대대해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각도에 따라서 저는 진짜 얼굴이 하관이 되게 넓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던 게 파워블로거까지는 아니었지만 조회수가 나쁘지 않은 정도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블로그를 접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제 블로그 시절을 기억을 해주시고 블로그에서부터 유튜브까지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고 또 고마운 그런 일인데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최대한 색깔을 비슷한 컬러를 찾다 보니까 또 유물템이 나왔어요. 완전 근본템이죠. 근본템. 슈이무라의 하드 포뮬러. 진짜 예전에는 눈썹 그리는데 정석 같은 아이템이었는데 요즘에는 국내 브랜드들 제품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묻혀버린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레드 브라운 같은 컬러거든요. 아무튼 그때 블로그를 하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은 게리뷰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세요? 제 동년배 분들이시라면은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게리뷰티라고 뷰티 프로그램이 진짜 완전 핫했던 시절이에요.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방청하러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방청을 하러 갔어요. 그거 녹화 시작할 때 스태프분들이 리액션에 대한 교육 타임이 있는데 최대한 크게 하기.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박수도 막 크게. 저는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으니까 최대한 리액션 크게 해줬죠. 근데 제가 좀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얼굴에 비대칭이 심해가지고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오른쪽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녹아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때 하필이면 카메라가 있는 방향이 오른쪽이었거든요. 화면에서는 제 오른쪽 얼굴 위주로만 이렇게 찍혔어요. 제가 나중에 그 방송을 보니까 진짜 안 예쁘게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약간 오버하면서 리액션을 하니까 또 막 표정도 막 오,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표정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별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여러분들 쭉방 카페라고 아세요? 저의 10대 시절을 함께 해줬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글이 올라왔는데 제 블로그 이름이 지금 좀 말하기 좀 창피한데 아블리랜드였거든요. 쭉방 카페 아블리랜드 실체 그 게리뷰티 방청했던 얼굴 나온 거를 다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아블리랜드 실물 실체라면서. 물론 제가 그때 블로그 하던 때에 포토샵을 많이 해서 올리기는 했어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눈도 막 더 크게 만들고 얼굴도 막 되게 깎고 인위적인 포토샵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헐 대박이다. 완전 다르다 이 사람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근데 댓글도 꽤 달렸어요. 막 헐 나 이 사람 블로그 엄청 잘 보고 있는데 헐 완전 다르네. 대박 막 이러면서 댓글 달려가지고 제가 또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눈 앞머리를 좀 좁혀서 그려줬어요. 눈썹 사이가 가깝도록. 메이블링 뉴욕의 타투 브로우 잉크펜이라는 건데 눈썹 결 표현을 살짝 더 해주기 위해서 얘로 한번 작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얇게 세 줄이 그어지는 이 친구로 눈썹 결을 조금 그려볼게요. 또 중요한 단계,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눈썹 결을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거는 힌스 브로우 쉐이퍼? 이 메이크업의 또 특징이 되게 건강하고 또렷한 눈썹 결이거든요. 이렇게 잘 살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우선은 이 팔레트를 사용해 줄 건데 한소희님이 그때 또 디올 쇼를 갔던 메이크업이라서 사용했던 모든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디올 제품이더라고요. 섀도우 팔레트, 블러셔, 립 다 공개가 됐거든요. 어떤 제품인지. 근데 저희 집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에 있는 제품들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를 해볼 건데 그 디올 팔레트랑 색깔이 막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걸로 흉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C 뉴테이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모션 프레임 핑크 브라운 컬러 톤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핑키한 색깔이랑 코랄 브라운 이런 색깔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사실 이 메이크업이 진짜 쉽거든요. 복잡하지도 않고 되게 간단한 메이크업인데 한마디로 한소희님 얼굴이 그냥 다한 메이크업 자체는 되게 쉬워요. 간단하고 끝쪽을 눈매 윗부분에 길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언더는 이 색깔만 사용해가지고 눈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음영 넣어주면서 앞부분은 가볍게 쓸어주기. 마지막 음영은 여기 이 컬러랑 여기 조금 쉬머한 컬러를 섞어가지고 뒷부분 쪽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려줄 건데 깔끔한 고동색 컬러로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메밀꽃 팔레트인데 이 고동색 매트 섀도우로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도 정말 얇게 속눈썹 모근 부분을 얇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눈꼬리는 되게 연하게 약간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그려줄 건데 자연스럽게 끝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 느낌으로 일자로 샥 빼줄게요. 앞 트임을 해줄 거예요. 작고 납작한 브러쉬로 눈 앞꼬리 부분을 트여줄 건데 앞쪽을 뾰족하게 빼준 다음에 언더라인 점막 가까이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뒷부분을 점막 부분이 아니고 속눈썹 라인 바깥쪽 부위를 일자 느낌으로 진짜 여기랑 눈 앞꼬리가 완전 달라 보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줬던 부분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애교살 작업이랑 하이라이팅을 해줄 건데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살몬 베이지 컬러로 얇게 한 줄을 그어줄 거예요. 여기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영을 넣었던 부분 바로 밑부분에다가 과하게 애교살이 강조되지는 않게 적당히 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눈 앞부분에 하이라이팅이 또 포인트인데 그거는 이걸로 해줄게요. 유일하게 오늘 메이크업에서 사용하는 디올 제품인데 안쓰럽죠? 상태가? 한 3번 정도 떨어뜨렸더니 이 나머지 3개는 다 가버리고 얘만 남았어요. 제가 이 팔레트 중에서 거의 얘만 사용을 해주거든요. 사용하는 데는 딱히 큰 문제가 없어서 약간 죽어도 못 보내. 지금 이 상태로 얘를 놓아주지 않고 쓰고 있어요.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이걸로 눈 앞머리를 이제 하이라이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그때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눈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거를 잘 몰랐던 때예요. 무조건 두껍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앞트임도 꼭 해주세요. 근데 앞트임을 해서 막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대로 또 모르는 상태인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이 이제 앞트임을 해버리면은 지금도 이렇게 빨간 점막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앞트임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앞트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앞트임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트여있는 그런 앞꼬리가 너무 부럽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눈 앞머리가 하이라이팅 되는 게 보이시죠? 언더라인에도 아까 하이라이팅 해줬던 그 라인 그대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다가도 발라줄 거예요, 똑같이. 이거 콧대에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조금 넓게 발라줄게요. 또렷하게 강조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코끝. 이마 중앙에도 좀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앞광대 중앙 부분도 정말 가볍게 짠 이렇게 하이라이팅 해줬습니다. 아까보다 콧대가 진짜 확실하게 딱 강조가 되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찐막 샴페인 색깔 쉐틴 펄 섀도우로 애교살에다가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왜냐면 이 하얀 색깔 하이라이터가 애교살에 발랐을 때는 또 너무 허해가지고 약간은 인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 애교살이 강조가 되도록. 대망의 블러셔 타임인데 블러셔가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한번 사볼까 하면서 약간 혹하기는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웜톤이어가지고 제가 딱히 사도 데일리하게 바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집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애들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샤넬의 리벤 치크밤. 이거는 레드 까멜리아.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정말 완전 레드의 정석. 정말 새빨개요. 핑키 레드에 가까워요. 쿨톤이긴 한데 이 친구로 1차적으로 발라줘가지고 볼에 붉은기를 넣어줄 거예요. 사선으로 발라줄 거예요.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도록 가볍게 이렇게 바르면 얼추 느낌이 올라오죠? 이거를 또 립 베이스 컬러로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발랐던 립 컬러 자체가 엄청 웜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 쿨톤이잖아요? 제가 진짜 안 어울리는 그런 레드 웜톤의 컬러이기 때문에 얘로 립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최대한 제 얼굴 톤에서 뜨는 느낌을 잡아줄 거예요. 저는 좀 웜톤이 되고 싶은 쿨톤이에요. 왜냐면 여름 쿨톤은 진짜 색조 메이크업이 정말 한정적이거든요. 가을 웜톤이 색조 메이크업이 되게 잘 어울리는 톤이 기도 하거든요. 아마 한소희님도 가을 웜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을 웜톤 특유의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코랄기를 넣어줄 건데 이 친구로 발라줄 거예요.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기선 제 앞에. 엄청 사랑스러운 말티즈 친구들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오면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뜻일까요? 코랄 컬러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딱 이 중간 부분을 살살살살 묻혀가지고 한소희님이 사용하셨던 그 디올 블러셔도 약간 펄감이 있어요. 이 친구도 아주 은은하게 골드 펄감이 살짝 들어있어요. 이 위에다가 톡톡톡톡 얹어주면 됩니다. 짠! 블러셔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느낌은 나죠, 컬러가. 마지막 단계예요. 입술 컬러도 진짜 비슷한 컬러를 찾았어요. 맥의 레이디 데인저. 유명한 컬러로 알고 있거든요, 이 레이디 데인저. 새빨간 다홍빛 레드예요. 이런 색깔. 이런 느낌? 한소희님이 바른 컬러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긴 한데 색깔 진짜 비슷하죠? 립 라이너로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슬림 피치 베이지 이걸로 립 라인을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브라운 컬러 두 가지를 살짝 믹싱해가지고 아까 잡티들을 좀 남겨놨잖아요. 더샘 컨실러 펜슬로 자잘한 잡티들 깨끗하게 커버해줄게요. 진짜 완전 라스트팡. 한소희님 점을 저도 한번 살포시 찍어볼게요. 이거 점 찍을 때 진짜 편하거든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럭키 도트펜. 끝이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펜슬이어가지고 딱 동그란 점 모양으로 되게 잘 찍혀요. 이쯤? 코 옆에도 유니크한 위치에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점까지 찍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좀 스타일링을 해보고 올게요.
짜잔. 머리는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볼륨감 있게 넣어줬고 비슷한 느낌으로 검은 색깔 상의를 입어봤어요. 대충 이렇게 분위기만 비슷한 느낌으로 따라 해보는 거죠.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좋았던 게 쌍꺼풀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눈이 또랑하게 떠있는 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저는 무조건 거의 마스카라를 꼭 해요. 유일하게 제가 올린 메이크업 영상 중에서 마스카라를 하지 않은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도 자연미가 뿜뿜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메이크업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조금 쏠쏠하게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기도 해요. 오랜만에 레드립 발랐더니 앞니빨에 이렇게 좀 묻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메이크업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이빠이.